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공공행정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공행정 서비스가 소홀하거나 마비되면 곧바로 우리 일상이 불편해지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공무원들은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어서 가끔 그 존재를 잊고 살기도 합니다. 어쩌면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전직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의 에피소드를 담은 책을 발간해서 화제입니다. 전라북도 일자리 경제본부장, 또 정읍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용만 작가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김용만 작가를 모시고 공직 생활에 대한 이모저모, 그리고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 본부장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공직자 생활을 했는지 네네. 간단한 소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전라북도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해서 주로 경제와 기획 업무를 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투자 유치 업무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복지나 자치행정 등 두루두루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요. 예. 금년 6월 말일 날 정식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예. 네. 얼마 안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정읍시에서도 또 공직 생활을 또 이어가게 예, 됐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는 어떤 역할로 하셨던 거죠? 정읍시에서는 부시장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예. 운이 좋게도 제가 선거도 없이 부시장이었는데 시장 권한대행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실질적인 그 행정의 결정권자로서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이 책 제목이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라는 책입니다.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라 밑바닥부터 정말 뭐 우주 끝까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책인지 소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공무원이 하는 일과 네. 공무원의 업무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한 책인데요. 공무원이라는 일은 가장 사소한 일부터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전문 분야까지 빠짐없이 두루두루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업무를 제가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써놓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무원 출신 분들이 책을 낸다고 하면 뭐 시집을 내거나 이런 경우들은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공직자의 생활에 대해서 책을 쓴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해요. 네네. 어떤 계기와 목적으로 이 책을 쓰신 걸까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첫째는 그 공무원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미국의 저명한 행정학자인데 그 미국의 어떤 세평이나 언론 보도와는 달리 미국 공무원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고 생산성도 높고 우수하다라고 옹호하고 응원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야, 우리나라도 이런 책 정도 한번 나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한 15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쓰면서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그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 의외로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건 돈을 쓰는 직업이거든요. 예. 경영은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원리는 어떻게 공유될란가 모르지만 그 근본은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쓰려고 보니까 모든 자료들이 경영의 바탕을 둬서 공직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공무원을 굉장히 폄하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글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을 위한 변론이란 책 같은 것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제가 그 공로연수 기관을 통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비판과 비난의 측면에 있는 우리 저 공무원들 네. 떨어진 사기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썼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일반 시민들께
제대로 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일본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공무원 하면은 보통 이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네네. 대민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떠올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네. 분들만 겪으니까. 네네. 이제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 같은데, 책을 내용을 살펴봤더니 공무원이 아니면 쓰기 어려운 굉장히 실감나고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번 쓸 때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온갖 기억력을 발휘해서 쓰진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틈틈이 좀 메모를 하셨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계기 물어보셨을 때 이야기했지만 그런 책과 그런 논문을 쓰면서 제가라도 언젠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틈틈이 메모를 했습니다. 아, 그럼 그거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예, 책을 예, 한번 예. 써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뭐 계셨던 책까지는 거군요. 아니라도 내가 이걸 좀 밝혀야겠다는 생각은 밝혀야겠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들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네. 매일 업무 노트를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업무 노트를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써놓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참고해서 잘 정리한 다음에 저녁에 웬만하면 다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사안별로 정리한 후에 그 내용들을 좀 다시 줄이고 좀 합당하게 하면서 그 책 준비를 해서 지금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그 일하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게 전 안 하거든요. 근데 TV 같은 거 보면 안 봅니까? 그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받아 적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 받아 적는 것보다 네. 제가 이제 관리자 역할을 사무관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좀 오래 해서 나중에 사실은 어떤 선배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업무 노트를 잘 정리해야 나중에라도 수사라도 받을 때 그 업무 노트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고 좋은 자료도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자료들이 꼭 쓸 것 같고 또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아서 그렇군요.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쓴 후에 예. 공무원 후배분들이 반응이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좀 폭발적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와, 응원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이 조금 민감한 게 많이 들어있어서 예. 대놓고 쓰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고를 올 초에 내면서 몇몇 공무원들 후배들한테 좀 읽어주라고 했는데 네. 너무 반응이 좋았고 어허. 반드시 자기라도 돈을 내서 들어줄 테니 출판을 하시라고 했던 그런 뭐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준 게 많으셨나 봐요. 주변 동료분들이. 그 공무원에 대한 좀 일방적인 매도나 편견들이 공무원의 사기도 많이 떨어뜨리지만 네네. 그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조차 하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구나. 예, 예. 네. 그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에피소드로 담겨 있긴 하지만 큰 줄거리는 공무원의 역할과 또 어려움에 관한 글들이 또 대부분이지 않을까 큰 네네.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뭐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무원의 역할과 또 애로사항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큰 이 덩어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공무원의 역할을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일선에서 제일 먼저 실천하는 주체입니다. 네. 이게 학술적인 정의고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돈을 잘 쓰는 게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마련된 써야 된다. 예산을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이런 그 책임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세상 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 최근에 그런 기후 위기나 또 그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성과 전문성도 좀 높아야 되고 또 특히 요즘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책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감도도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잘 써야 이게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무원 하면 무사한 일에 예산 낭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라는 건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지 돈을 아꼈다고 칭찬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 막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이 보도블록을 왜 연말만 되면 뭐 교체하느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건 연말이라서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걸 순차적으로 집행하면서 설계도 하고
또 업체도 선정을 하고 그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돈이 남아서 저렇게 쓰나 보다, 낭비를 하나 보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저 돈을 차라리 이런 데 쓰면 얼마나 예. 좋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공무원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그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일방적인 매도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그 경제 업무와 투자 업무 등등을 좀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그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나오면 사실은 거의 80% 이상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전시행정 또 운운하고 또 정치적 목적이 어떻고 해가지고 심지어 뭐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고 제가 그런 수사를 3번이나 받아봤습니다. 아,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게 있고요. 네. 또 지금은 워낙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다 보니까 도청 앞에서 혹은 도청 안에서 너무 많은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서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네네. 이제 이런 노동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 과격 시위를 하면서 그 업무를 방해하는데 사실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경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경찰도 가끔은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국가의 운영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지방의회의 좀 고압적인 태도와 그 너무 많은 자료 요구 등등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을 네. 정말 피곤하게 합니다. 아하,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전체적인 행정의 능력도 올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그건 맞는 거죠. 공무원은 너무 많은 자료 준비에 지쳐 있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모습 보니까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었겠구나 했는데 사건이 있었군요. 예. 뭐 그런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를 선거 때 그 투자유치 MOU를 체결해서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새만금에 좀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선거를 겨냥해서 기획을 해서 했다고 해서 도지사를 고발했는데 네. 제가 그 실무 책임자라서 대신 수사를 엄청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게 공무원의 운명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책 부제로 공공은 행정 인프라의 전부다라고 좀 써놨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고 인프라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그 당사자를 네. 비판하고 또 그 책임을 지우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네. 이건 또 하나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 정도가 너무 심할 때 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도 되게 폄하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철법통이다, 뭐 무사안일이다,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부정적인 어떤 그 이미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 들었을 때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으로서 좀 억울하고. 그리고 조금 안타깝고 뭐 그런 심정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책 제목을 예. 철밥통에서 동네 북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 그 현직에 있는 공무원 후배들은 너무 열광을 했습니다. 네네. 이 책 제목으로 꼭 좀 내주시라고.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을 협의할 때 네. 이렇게 너무 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책을 내면 독자들한테 관심을 받기가 힘들다. 오히려 좀 외면받을 더 수 있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쓰면 좋겠다. 책 그래서? 내용 중에 공무원의 역할이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 발사까지 다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자기도 처음 들어봐서 좋았던 이야기니까 이걸로 하자 해서 네. 사실은 그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 연역을 보니까 작가님께서는 민간 기업에서 먼저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네. 지방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셨는데 민간 기업이 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벌이에는 더 괜찮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직을 하고 첫 급여를 받았을 때 제 아내가 예. 보너스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과급이냐고. 예, 예.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그 민간 기업에 근무할 때 예. 굉장히 좀 애로사항도 많이 느끼고 참 보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뭐 이게 거창한 의미는 아니고 뭐 그 당시 시대가 좀 그랬겠지만 굉장히 그 상사의 갑질 문화가 만연했어요. 어떤 뭐 시설 이용이나 이런 것들도 네. 늦게 와서 무조건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이고 회식 자리에서 구두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라는 이상한 군기 문화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오너를 거의 황제처럼 취급하고 마치 저희는 어디 신하 신민처럼 대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단장 옛날 군대 그랬죠. 예. 출동하면 하루 종일 그냥 충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눈에 띄지 않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도저히 안 맞겠다 해서 그만두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조직에 좀 안 맞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교에서 네네. 고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같이 시험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나는 사실 이과를 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럼 친구들도 다 이렇게 좋은 뭐 그런 결과가 친구도 있었고. 있고 안 된 네. 친구도 많았어요. 네, 그래요.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공무원에 대한 그 역할이나 의미 같은 걸 깊게 생각한 계기는 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직업의 이해라는 강연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 네. 그때 공무원에 대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은 뭐 하는 직업이냐? 나는 도대체 왜 해야 되냐? 일하는 동안에 그 이렇게 자식이라는 게 참 중요해서 걔네 학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구라도 좀 공감하고 잘했다라고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중학생 수준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그렇죠.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쉽게도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근본은 같아야 되니까. 예.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공무원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돈을 쓰는 직업이다. 다른 직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무원은 세상에서 관여되지 않는 일이 없다. 공무원한테 영혼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공무원은 영혼을 필요로 하는 정말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갔는데 중학생들이 거의 반응이 없더라고요. 전 속으로 굉장히 폭발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전부 다 뭐래 뭐 이렇게 있고. 그래도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책도 낼 수 있었고 네네. 그 시기 이후에 또 공무직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조금 공부를 더 수행하면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부조리한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공무원이 하는 일과 좀 매치를 많이 해봤고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공무원의 운명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그리고 이 세상에 공무원이 없으면 네. 얼마나 아무리 선진국일수록 더 모든 게 마비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참 다양한 업무에서 또 다양한 직군으로 직책으로 이렇게 활약해 오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어떤 업무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가장 뿌듯한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업무적으로는 과학산업과장이라는 자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네. 지금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완성시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에이트커니와 수십억짜리 용역도 했고요.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농림부, 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등을 수시로 다니면서 협의하고 설득해서 그 1조 규모의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완성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그 일을 하면서 뭐 식품 선진국인 네덜란드, 푸드밸리 등등을 다 방문하고 또 식품 산업의 어떤 잠재성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이 그와 관련된 건데 그때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때 이제 막 도지사로 취임하신 김한주 도지사님이 아주 결단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농림부가 중간에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직접 관리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익산에만 있는 것, 그게 좀 아쉬웠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운 좋게도 선거도 없이 시장 업무를 좀 반년 이상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부터 약간 불만이었던 인사에 대해서 정말 원칙과 공개성, 투명성을 가지고 해서 공무원들이 좀 사기도 높였고 신뢰도 좀 높인 것,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좀 이런 건 아직도 좀 아쉽다 하는 건이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새만금 방조제를 축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공무원 끝나면 이제 새만금에 굉장한 도시도 생기고 전라북도 풍요로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 그 상태인데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을 좀 해체하고 새만금 개발청을 만든 게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새만금 개발청을 원할 때는 새만금 개발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산하기구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은 해체하고 개발청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논의와 진행 과정 중에 국토부 외청으로 아주 축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대한 권한이 있었던 저희 전라북도 권한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렇군요. 투자 유치할 때 입지나 혹은 보조금이나 이런 거나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또 지방자치와 또 지방행정에 관한 남다른 애정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면 그 중앙정부 아래 지방정부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반대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지방정부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지방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행정 행위는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1992년에 부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낮은 단계, 소위 말하는 ER자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지금도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사회도 아닌데 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그 차별도 있고 인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전북이 서울이나 경기 혹은 뭐 울산이나 대전과 같은 인구와 산업 측면이 너무 다른데 똑같이 경제하고 똑같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맞습니다. 그것들을 키워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건데 그렇죠. 중앙 정부의 어떤 규제와 간섭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지방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뭐 의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단체장이 됐든 중앙 정부와 싸워서 자치권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선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가 이렇게 원래 취지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소멸이 또 사회 문제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김용만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지방 소멸에 관련해서는 어떤 또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방 소멸이라는 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요? 오히려 자극적으로 해야 더 강구책을 내세우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불안감을 자극해서 더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가 없어질 수 있어라는 불안감으로. 그런 사례는 1992년에 그 지방자치제가 부활해서 그 당시에 지방의회도 구성하고 1995년에 자치단체장을 뽑았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여러 자치단체가 파산할 거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어디 파산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도 일본 정치가가 책을 써서 한 말인데 그 발상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지역의 가임 여성 수가 줄어들다가 사라지면 마침내 지역이 소멸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정부나 사회가 방치하고 그냥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명만 나와도 삼천리는 뭐 초만 원 해가지고 인구 폭발, 식량 부족, 에너지 위기 등등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가장 강력하게 가족계획 정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입니다.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효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행정과 국민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공직 생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앞전에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그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질문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게 막연하게 하다 보면 오로지 그 개인의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예. 행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보통 그 사람, 제도와 구조, 그 다음에 환경 이렇게 따집니다.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는 한 개인의, 특히 공무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능력을 키워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공무원의 태도와 능력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또 언론, 시민단체 등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거나 또 능력을 고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문제나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고 예. 단지 공무원 하나의 그 사람 문제로 치환하게 되면은 이건 지역 발전뿐만이 아니라 행정이나 정치 발전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변해야 된다 했을 때는 변해야 될 주체, 변해야 될 대상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이고 네네.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 그다음에 그걸 둘러싼 환경까지도 같이 변해야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또 공무원들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네네. 자세도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같이 한번 좀 변화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명한 경기가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이게 굉장히 뭐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시민의 참여가 네. 좋은 정부와 좋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말을 놓고 혹자는 야, 정치 문제를 왜 정치가한테 묻지 않고 시민한테 전가시키냐 이런 불만도 터뜨리는데 일단은 국민, 시민의 참여가 행정과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참여도 하고 감시도 하고 정확히 투표도 해서 우리 수준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좀 공무원에게 따뜻한 시선과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네. 공무원 때문이야. 이건 인재야. 그 인재의 중심은 공무원이야. 네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사람으로 그 문제를 원인을 찾는다면 많이어서 영원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영원히 그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네. 또 다른 그 화제로 돌아가고 그렇죠. 또 사건이 발생하면 네. 다시 또 공무원을 욕하고 혼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또 행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 접합해서 생각을 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애 첫 책이 하나 남았어요. 네. 또 다음 책도 혹시 뭐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번은 어떤 또 내용으로 책이 나올지도 궁금하기도 저는 하고. 이제 책을 따로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직장인의 자기개발서를 하나 쓰고 싶습니다. 자기계발서? 예, 예. 자기계발서는 이미 많잖아요, 시중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네. 또 독서도 좋아해서 웬만한 자기개발서는 다 섭렵했는데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걸로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자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그런 거죠. 뭐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했다가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뭐 자기 개발을 하려면 뭐 독서, 여행, 취미 활동, 외국어 공부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세분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직장인하고는 아주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삶과 그 사람들이 개발해야 될 게 다른데 그냥 모든 걸 퉁쳐서 좋은 말로 싹 그 비벼대는 그런 내용의 자기개발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특히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직장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직장인을 특화시켜서 직장인의 어떠한 배움과 실천에 대한 자기 개발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좀 실천적이고 실용적이고 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다 한다. 안 하면 불안하니까. 자기 개발서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너만 소외돼. 너만 떨어져.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 뭐 참 주술도 아니고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그런 자기계발서를 특히 직장인을 타겟으로 해서 예. 정확히 좀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어떤 고맙습니다. 좋은 내용이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작가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의도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좀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어서 썼고 또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좀 시민들이 이해하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기를 바라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네. 또 그 공무원의 생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관심과 또는 뭐 질책을 이제 그만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운명입니다. 네. 행정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그걸 못하게 되면 당연히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재난과 문제를 네. 공무원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작은 걸 침소봉대해서 또 공무원을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공무원도 시청자, 시민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단어로 뭉뚱거려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 공무원을 좀 봐줬으면 합니다. 저는 참 은퇴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정말 얼마 전에 은퇴하셨고 또 이렇게 작가로 다시 한번 또 제2의 인생을 걸으신 부분 저희가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많은 또 책으로 또 아마 또 독자분들과 소통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주 원활한 소통을 또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